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18회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사물의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게 기본적 사항이죠. 소재지, 면적, 지목 같은 것은 대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그 다음에 2번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되겠죠. 권리관계. 등기부에 보면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3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시군조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그렇죠. 입지조건이 도대주 교판이죠.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현장 확인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예, 그렇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요. 소위 부칙개공은 안 되죠.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못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고요. 이게 다 사전교육인데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사전교육입니다. 세 개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1년 안에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다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은 세 가지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이게 틀렸네요. 보정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등록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5개가 더 추가되죠.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이런 게 5가지가 추가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 맞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있는데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하고요.
등록된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이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북묘기지건인데요. 자, 북묘기지건 이게 2021년 4월 29일 판례가 변경됐죠. 자, 틀린 것인데 1번 장사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북묘의 점유 면적은 북묘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만 X입니다. 북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칩니다. 예, 그래서 상석, 비석 등의 총면적이 되겠습니다. 북묘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석, 비석 등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북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북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북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북묘를 신설할 권능은 북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제네요. 이게 1번이 사실은 이게 북묘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북묘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석, 비석도 포함한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3번 북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북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북묘기지권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영고자 주장 못합니다. 종손이 북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기는 한데 1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북묘 점유 면적은 꼭 북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합계 면적을 말합니다. 합계 면적이 개인 묘지의 경우 3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도 30이고요. 개인 묘지는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북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죠. 그때 30제곱미터 이거는 상석, 비석 등을 다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그 당시 18회 때는 3번을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4번이 중요하죠. 4번 이게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묘를 설치한 날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하면 문제가 되겠죠. 몇십 년, 30년, 40년 전에 설치했는데 지료를 수급해서 다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판례 2021년 4월 29일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5번 북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북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북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회 36번 문제 3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